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더 큰 의문은 왜 해당 교사는 제대로 된 학생 지도를 하지 못했을까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기자와 전문가 모셔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죠. 스튜디오에 유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건은 지난 3일이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이 등교와 동시에 하교를 하려고 하자 교감 선생님이 이를 제지했고 또 이 과정에서 A군이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겁니다. 그 당시 영상을 보고 오시죠. 그래, 뺨 때렸다. 뭐하냐? 뺨 때렸다. 니는 그래 감옥에다 가라. 뭐한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됐어. 교무실 가서 어머니 집에 알았어. 네, 결국 A군은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후에 A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무엇보다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충격이 훨씬 컸을 것 같은데요. 현재 두 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그리고 이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 휴가나 병가를 가지 않고 현재 책임감을 가지시고 학교에 출근 중이십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가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맞고만 계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으로서 제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해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계에서 신체적으로 제지를 하면 신체학대, 즉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 어머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교감 선생님이 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뒷짐을 지고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기자,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나요? 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 정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 학급 학생들을 또 위해서 집단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역시 심리 치료와 치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사태가 끊이지 않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동을 피우는 아이들을 말리지 못하는 속사정을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고충을 겪는 교사들이 많나요? 이번 사안 말고도 최근에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약 10여 분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고요. 전주 B초등학교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던 담임 선생님이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 학생이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동학대로 재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 기자,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일주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판단해서 지자체나 경찰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인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에 제출된 의견서 385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취지의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특히 의견 제출 281건 가운데 110건은 수사 또는 조사가 종결됐는데
자, 이 가운데 86.3%인 95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또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을 위한 이 다양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현장에서는 좀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교권사법이 통과되었지만 교사들은 교권 회복에 대해서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적 학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정보들이 더 많아져서 보호자들이 선생님을 더 고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사단체 등에서는 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교사에게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데요. 네, 앞서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동학대 부분이잖아요. 자,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 행위를 명시해 놨습니다. 자,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나 성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입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는 5항의 정서적 학대 행위 부분인데요. 기준이 모호해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합 사례 회의를 여는데요. 이 전주시도 해당 학생에 대해서 이미 회의를 열어서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위원장님께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그 이유가 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아동복지법 위반이 교원에게만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 사례회에서는 친권이 있는 보호자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학생은 치료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보호자의 방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부모와 분리가 되면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유 기자의 전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오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해동 아동에 대해 부모의 물리적 방임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전담관 조사 결과 방임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서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가 된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 학교 측에서 신고한 건 이번이 교육적 방임으로 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도 학교 판단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전주시는 또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서 이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전북 교사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사안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한 교육적 철학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교사노조 연맹, 교사노조 가맹노조 및 백승화 의원실과 함께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와 학습권 침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리고 정서행동 학생 지원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개정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보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재석 전북 교사노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철미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